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야, 이거 뭐 제네시스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GV80과 G80 모두 가져왔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G80. GV80은 거들뿐. 제가 최근에 디자인 리뷰를 했어요. 지금 막 5만 조회수를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현대차에 고질적인 의문이 있죠. 야, 니네 그래, 오케이, 껍데기 잘 만들었어, 디자인 벤틀리 못지않아. 근데 과연 그 안에 내용물, 달리기 실력도 그 정도 되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역량으로는 그걸 다 점검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30년 동안 뭐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냥 다 거치면서 자동차 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요새 또 시국이. 안녕하세요. 도시남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자동차공학회 부회장, 기계기술학회 부회장, 대학생 자동차 바작 자동차 대회에서 전기차 부분의 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조금 이제 관심도 많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네, 교수님, 그 자동차 학과 교수를 시작하신 게 몇 년도라고 하셨죠? 92년도에 서울대학교 자동차과를 만들면서 창과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FBC 엔진, 카브레터 엔진으로서 시작해서 처음 나왔던 알파 엔진, MPI 엔진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네시스에 장착된 감마 엔진까지 해서 그 모든 엔진을 한번 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92년도면은 포니가 아마 80년대 후반?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대차에서는 어떤 차가 나오고 있었나요? 처음에 알파 엔진 1500cc에서 엑셀 엔진이 처음에 MPI 종류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그 당시로 그때 소나타나 뭐 엑센트 이런 차들은 안 나왔나요? 소나타는 있었고 네. 엑센트는 그 당시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제 자동차 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차가 가장 우리나라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모든 기술과 역량을 집약해서 나온 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격동의 현장을 보셨다가 지금 이 차를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G80에 장착된 차량은 네. 엔진으로 보면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적용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료 계통을 보면은 그동안 MPI 엔진에서 2005년도에 만들어진 감마 엔진의 GDI 엔진, 그 엔진의 장점과 MPI 엔진의 장점을 모두 섞어서 두 방식을 모두 채택했고요. 그 외에도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통합 열관리 시스템도 적용돼 있고, EGR이라든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장치는 거의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면, GDI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직분사해서 가솔린 다이렉트 네. 인젝션이라고 해서 가솔린 직분사장 장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기름 막 뿌려가지고 에너지를 높여주는 건데, MPI는 조금 그걸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GDI 엔진이 모든 면에서 네. 좋은데 네. 지금 요 G80 같은 경우는 분사 압력이 한 350바 정도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MPI는 3바 정도 압력이 되는데, 네. GDI는 고압 분사 펌프의 소음이나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열을 막 받는. MPI 엔진이 좋긴 하지만 네네. 그다음에 출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GDI 엔진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GDI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은 네네. 실린더 내에 직접 분사를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엔진에는 블로우바이 가스라고 해서 네.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로 빠져나오는 가스가 있습니다. 네. 이 가스가 크랑크 축에 쌓이게 되는데 이 쌓인 가스를 그대로 두면은 출력 감소와 오일 오염이라든가 기타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블로우바이 가스를 다시 재순환해서 흡기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흡기 쪽으로 가면서 흡기를 굉장히 오염을 시킵니다. 이 오염을 시킬 때 옛날 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분사하면서 그 부분을 세척을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밸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GDI 엔진은 바로 분사를 하다 보니까 밸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염이 돼서 흡기오염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GDI 엔진의 장점과 MPI 엔진의 장점, 이 두 개를 섞어서
저속과 중속일 때는 GDI로, 그리고 고속에서는 MPI로 MPI. 동작을 함으로 해서 두 가지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착된 엔진이 이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회사에서 막 이게 큰일 자꾸 벌이는데 디테일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GDI. 근데 뭐 이렇게 큰일을 벌이기엔 조금 소심하지만 이게 살림꾼들 이런 건 MPI.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예. 그걸 합한 차가 이 G80이다. G80이다 이래 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그 전까지 GDI 엔진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고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MPI를 사용하면서 그 소음도 줄일 수 있고 출력도 늘릴 수 있고 이 장점을 아주 갖춘, 그 대신에 가격은 좀 높아지게 되겠죠. 부품이 네. 조금 좀 많아지게 되고 네. 뭐 그렇게 되겠지만 장점을 갖춘 이런 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EGR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최근에 예. 비모 브랜드의 어떤 그런 열받는 그런 사태에서 많이 이름이 나왔었는데. EGR이라는 것은 배기가스를 재순환하는 장치인데요. 네. 원래 디젤에서 주로 채용됐던 부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질산화물 NOx 질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장착됐던 부품인데요. 네네. 우리 여기 G80에서는 네네. 그것보다는 노킹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젤 같은 경우에는 네. 고압 EGR하고 저압 네네. EGR 두 개를 다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G80에서는 저압 EGR만 채용함으로 해서 네네네. 고속에서 노킹을 감소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솔린용으로 EGR이 또 조금 변형이 된 거네요. 예전에는 가솔린에도 EGR이 붙어 있었는데요. 네네네. EGR이 문제가 배기가스를 다시 재순환하다 보니까 네. 밸브가 고착이 되면서 또는 밸브가 오염이 되면서 네네. 밸브가 원하지 않을 때도 약간 얼려서 차량의 진동을 가져오는 네네.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가솔린에서는 네네. 그렇게 뭐 질산화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이래서 네. 그 부분을 없앴는데 G80에서는 네네. EGR을 장착함으로 해서 고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킹을 감소시키고 출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로우 프레셔 EGR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로우 프레셔 예. EGR. LP EGR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실제 본네트를 좀 열어서 어떻게 생겼나 좀 보면서 얘기를 조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사하라 베이지 색깔에 맞춰서 내부까지 사하라 베이지로 처리를 해줬네요. 자, 교수님, 지금 여기 G80 3.5 가솔린인데 제가 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은 이 터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솔린에서는 터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축배가 넣으면 자연 발열하고 노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터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차는 GDI 엔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흡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터보를 이용해서 흡기를 강제로 유입을 해서 네. 흡기 효율을 높이도록 만든 그런 터보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터보차저고요. 터보차저는 배기가스를 해서 펌프를 돌리고 그 펌프에 의해서 흡기가스를 빨아들여서 더 많은 흡기가스를 새로운 가스를 엔진에 집어넣고 압축을 함으로 해서 압축비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폭발력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GDI 엔진에서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GDI 엔진을 장착하다 보면 압축 압력이 너무 높거나 또는 가스가 압축이 되어 있을 때 갑자기 드로틀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흡기와 흡기 다지관과 터보차저 사이에 압축 공기가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터보차저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엘렉트로닉 웨스트 게이트라고 해서 EGA라는 것이 네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EGA요. 예, 그래서 EGA. 만약에 어떤 순간에 압력이 규정보다 높아지거나 필요 없는 압력이 생길 때는 이쪽으로 웨스트 게이트를 통해서 외부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압축된 가스가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쿨러가 있고 그 쿨러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가 이쪽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 차는 후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은 전륜 구동일 때 엔진이 가로로 놓이게 되는데 네. 이건 후륜이기 때문에 직렬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렬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품이 쌓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외제차에 비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면 거의 부품이 보이질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네. 다 덮여 있고 뭐 사실 예전에는 이 뚜껑도 없었는데 엔진 뚜껑도 없었는데 이제는 네. 엔진 뚜껑을 덮음을 해서 약간 깨끗함을 보이게 되는데 네. 외제차 같은 경우는 거의 덮여져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가 않는데 좀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신에 자동차 구조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국산차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저는 자동차를 오래 했지만 네, 우리 국산차가 네. 뭐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을지라도 AS나 기타 이런 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열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네, 네.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썸머스탯이라고 그래서 네. 하나의 밸브로서 온도 조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의 RPM이나 엔진의 컨디션과 전혀 상관없이 온도를 조절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뭐 고속일 때, 저속일 때 엔진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건 열 관리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속에서는 열을 약간 높여서 네, 네.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하고 고속에서는 온도를 내려서 노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통합 열 관리 그 외에도 나머지 냉각수라든가 오일류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의 자동차보다는 훨씬 열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크랑크 케이스 쪽에 보면은 CPA라고 해서 회전식 진동 방지 장치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예전 차에는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타이밍이 틀려지거나 그 부분을 벨트를 잘못 매게 되면 오히려 진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무게가 많아지고 이래서 없어졌는데 이 양날의 차는 검이네요. 예 진동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걸 달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직 이 차에 뜯어보지를 않아서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음에 제가 한번 뜯어보고 더 얘기를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성공했는지는 타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예전에도 그게 타이밍만 제대로 맞으면은 진동을 감쇄하는 효과는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타다 보면 옛날에는 체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타이밍 벨트다 보니까 벨트가 늘어나거나 이래서 약간씩 틀어지게 되면 오히려 진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타이밍 체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염려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적용을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차가 이제 고속에서 달리게 되면 그 부분이 아마 작용한다고 하면 진동 없이 아마 정숙하게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한번 타보는 게 네, 역시 중요하겠죠. 과연 이런 기술들이 주행감에 잘 실생활에서 주행감에 잘 녹아들어 있는지 바로 또 운전대를 잡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